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조기술의 세계 단원 중에서 기계의 이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한 목차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기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 결합용 기계요소, 세 번째, 축용 기계요소, 마지막으로 전동용 기계요소를 순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학습 목표를 확인해 봐야겠죠?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번, 시작. 기계 요소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다음 2번, 동력 전달 장치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네, 다 잘 읽어줬을 거라 믿어요. 오늘 수업을 다 듣고 나면 기계 요소의 원리와 동력 전달 장치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기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계란 여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정된 위치에서 일정한 운동을 하면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유용한 일을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의 종류에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재봉틀이라든지 또는 자전거, 컴퓨터,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TV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기계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런 기계들이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두 번째, 결합용 기계 요소입니다. 결합용 기계 요소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우선 결합용 기계 요소는 부품과 부품을 결합할 때 사용하는 기계 요소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조립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서로 다른 물체를 하나의 물체로 붙여줄 때, 결합시켜줄 때 사용하는 기계 요소입니다. 종류는 나사, 핀, 키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나사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나사는 나사선을 따라 홈을 만든 것을 말합니다. 이런 나사는 부품을 조립하거나 힘과 운동을 전달하는 데 쓰이는데요. 왼쪽 아래 그림을 보면 볼트와 너트가 있습니다. 구멍 뚫려 있는 것이 너트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볼트인데요. 볼트의 끝모습을 보면 뾰족뾰족하게 홈이 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사선입니다. 육각형 형태로 이렇게 생긴 볼트도 있지만 십자 드라이버나 마이너스 드라이브를 통해서 우리가 조이거나 풀 수 있는 컴퓨터 본체 또는 기타 부품들, 선풍기, 여러 가지 제품들에서 결합하고 해체할 수 있는 이런 나사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핀입니다. 큰 힘이 걸리지 않는 부품을 고정하거나 결합할 때 사용하는 기계 요소인데요. 핀의 종류는 다양한 핀이 있지만 우선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행핀이 있고요. 두 번째는 테이퍼 핀이 있습니다. 평행핀의 예시를 보면 이 사진 많이 봤을 건데요. 어디서 봤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찾을 수 있는 물건이에요. 맞습니다. 자전거의 체인의 모습과 닮아 있죠? 자전거 체인과 같이 여러 가지 부품들이 연결돼야 되는데 고정되면서도 뭔가 움직여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평행핀이 사용됩니다. 그 옆에 평행핀과 다르게 테이퍼핀은 약간 경사가 져서 보이죠? 이 경사를 가지고 쭉 두 물체의 결합 부위에 눌렀을 때 처음에는 잘 들어가다가 마지막에는 두꺼워지면서 꽉 물리게 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세 번째 결합용 기계 요소는 키입니다. 기어, 핸들, 풀리 등의 회전체를 축에 고정시켜서 회전력을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 요소예요. 이 키는
축과 회전체에 들어갈 홈을 만들고 그 자리에 키를 꽂아 기계 부품을 고정합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왼쪽에 있는 약간 파란색을 띠는 네모난 기둥은 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회색 빛깔로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게 회전체예요. 그러면 하나는 원기둥처럼 생겼고 하나는 그냥 구멍이 동그랗게 뚫려 있기 때문에 그대로 결합을 한다면 축이 돌아갈 때 회전체가 같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키를 껴주는 겁니다. 이러한 키는 우리 실생활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선풍기 청소해 봤나요? 선풍기 커버를 열고 안쪽에 날개를 빼보다 보면 날개가 축과 고정돼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뒤쪽 모터와 연결된 축에 이 키 역할을 해주는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보지 못했다면 다음번 청소할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키의 역할이구나 하고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축용 기계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축용 기계 요소는 동력을 전달하거나 회전하는 축을 지지하기 위한 기계 요소를 말합니다. 첫 번째, 축이 있는데요. 이 축은 기계에서 회전 운동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중심막대를 말해요. 그래서 기계 부품의 중심축을 형성하거나 하중을 지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축의 종류는 아래 그림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크랭크축이 있습니다. 차축은 기차, 그리고 집에서 가지고 노는 장난감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축이고요. 오른쪽 크랭크축은 자동차, 선박, 오토바이 등에서 쓰이는 내연기관 안에 들어가는 축입니다. 이 크랭크축의 이름이 크랭크축인 이유는 위쪽에 동그란 부분이 피스톤, 그 밑에 연결돼서 회전되는 부분이 크랭크라고 하는데 이 크랭크의 축이 되기 때문에 크랭크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축용 기계 요소 두 번째는 베어링입니다. 회전축을 받쳐주는 기계 요소이고요. 축이 회전할 때 마찰 저항을 적게 하여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베어링의 종류에는 크게 미끄럼 베어링, 그리고 구름 베어링으로 나눠지고 구름 베어링의 종류에는 롤러 베어링과 볼 베어링이 있습니다. 우선 미끄럼 베어링 그림부터 볼까요? 미끄럼 베어링은 중심부에 굵은 축이 있고 그 바깥쪽에 노란색으로 구분해 놓은 베어링 메탈이 있습니다. 축이 회전할 때 미끄러지면서 회전한다고 하여 미끄럼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구름 베어링은 롤러와 볼이 각각 구르면서 회전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구름 베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처럼 롤러가 들어가면 롤러 베어링, 볼이 들어가면 볼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미끄럼 베어링은 저속의 회전체에 쓰이고 볼 베어링은 고속의 회전체에 쓰입니다. 또 축이 크거나 무거운 경우 미끄럼 베어링을 쓰고 작거나 가벼운 경우 볼 베어링이 쓰입니다. 여러분 혹시 피제 스피너라고 기억하시나요? 바로 여기에 사용된 베어링이 볼 베어링입니다. 네 번째, 전동용 기계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동용 기계 요소는 동력이나 운동을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 요소를 말합니다. 그중 마찰차 전동은 두 개의 마찰차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을 이용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 요소이고 약간의 미끄럼이 있어 정확한 회전비나 큰 동력을 전달하는 데는 부적합합니다. 하지만 작은 힘을 전달하거나 정확한 회전 속도를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찰차의 종류를 그림으로 봐봅시다. 첫 번째 평마찰차입니다. 평평하죠? 이 평평한 면이 맞물리면서 회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은 V홈 마찰차입니다. 홈이 V자 형태로 파져 있어서 V홈 마찰차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추 마찰차입니다. 회전이 수평하게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축 자체가 원추 형태로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서 원추 마찰차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기어 전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어 전동은 마찰차의 접촉면에 이를 만들어 이 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 요소인데요. 두 축 사이의 거리가 짧을 때 주로 쓰이고 축이 평행하지 않아도 동력 전달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동력 전달은 가능하지만 단점으로는 고속으로 회전했을 때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기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평기어, 그 다음 헬리컬 기어, 레크와 피니언, 베벨 기어, 웜과 웜기어가 있는데요. 평기어부터 레크와 피니언 기어까지는 두 축이 평행하고요. 베벨 기어의 경우에는 두 축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웜과 웜기어는 두 축이 교차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습니다. 아래의 특징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쌤이 설명할 때 2라고 했던 부분이 있죠. 그 2가 뭐냐면 앞서 우리가 배웠던 마찰차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뭔가 홈이 파져 있고 또 위로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2입니다. 그래서 마찰차는 회전하면서 미끄러지기도 하지만 이 기어의 경우에는 미끄러질 수가 없는 것이죠. 평기어에 비해서 헬리컬 기어는 사선으로 2가 형성되어 있어서 고속 회전에 적합하고 소음이 적습니다. 레크와 피니언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과학실에서 현미경을 만져본 적이 있나요? 받침대가 있고 그 오른쪽에 레버를 회전체를 돌리면 이 밑에 받침대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도 하죠. 바로 이때도 쓰입니다. 혹시 현미경을 사용해 보지 않았다면 팽이 가지고 논 적 있죠. 요즘 팽이는 옛날처럼 줄을 감지 않고 플라스틱처럼 생긴 팽이 고정대에 집어넣어서 오른쪽에 레크 부분에 줄을 확 잡아당기면 팽이가 회전하면서 떨어집니다. 요 장난감에 쓰이는 기어가 바로 레크와 피니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벨트 전동입니다. 벨트와 벨트 풀리 사이의 마찰력을 이용하여 힘과 운동을 전달하는 기계 요소인데요. 홈이 없기 때문에 미끄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동력을 전달하는 데는 부적합합니다. 직접 동력을 전달할 수 없을 때나 두 축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멀 때 사용합니다. 네 번째는 체인 전동인데요. 앞서 봤던 벨트 전동과 비슷하지만 뭐가 다른가요? 맞습니다. 이처럼 뭔가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과 홈이 파져 있죠. 그래서 이 체인 전동은 스프로킷에 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 요소이고요. 두 축 사이가 거리가 멀고 정확한 동력을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단점으로는 소음과 진동이 있어서 고속 회전을 하거나 정숙한 운전이 필요한 곳에서는 부족합니다. 다섯 번째는 캠 전동입니다.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이나 왕복 운동으로 바꾸는 기계 요소를 말하고요. 움직이는 장난감, 재봉틀, 내연기관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아래 그림처럼 판캠, 원통캠, 구면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링크 전동입니다. 링크는 여러 개의 막대를 핀으로 연결하여 운동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 요소인데요. 막대의 개수에 따라 3절 링크, 4절 링크, 5절 링크 등으로 분류합니다. 그 밖의 기계 요소에는 스프링이 있는데요. 탄성을 이용하여 기계의 진동과 충격을 줄이거나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볼펜 앞에 부분을 열어보면 스프링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펜을 다시 집어넣을 때 다시 원위치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우리 차에서 보면 방지턱을 넘는다든지 울퉁불퉁한 지면을 운전할 때도 차가 안정되게 갈 수 있고 바퀴가 위아래로 운동을 하면서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스프링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기계 요소는 브레이크입니다. 이 브레이크는 기계의 회전 속도를 감소시키거나 회전을 멈추게 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브레이크, 익숙한 단어죠? 아마 자전거를 타본 친구들이라면 야, 너 너무 속도가 빨라. 빨리 브레이크를 잡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아빠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브레이크를 밟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아래 그림처럼 이 브레이크 그림은 자전거에 쓰이는 브레이크인데요. 우리가 회전하는 것을 멈춰줄 때 사용하는 것을 바로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조기술의 전기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